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6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듣는 동안 장소가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우리 학교의 사회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열의가 워낙 강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신다고요. 교실이 비는 곳이 잘 없어요. 맞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들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공부에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 시간 수업을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왔죠. 세포의 구조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왔고, 첫 번째 시간에는 동물체의 구조에 대해서 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동물체의 구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식물체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시간은 복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동물계의 구성, 오늘도 복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체의 구성 하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물, 즉 식물과 동물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을 구성하는 단계가 있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제일 기본 단계는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조직이 모이게 되면 기관, 그 다음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기관계 단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이 납니까? 선생님이 결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결석했습니까? 신상이 안 좋죠? 자, 그러면 세포에는 4가지가 있었죠. 결, 근, 신, 상. 결석하면 신상이 안 좋다 해서 결근신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동물체를 구성하는 세포 4가지의 첫 글자를 딴 것이죠. 자, 결로 시작하는 세포에는 누구였냐고 하면 결합세포. 그 다음 두 번째, 근으로 시작하는 세포는 근육세포. 신으로 시작하는 세포에는 신경세포. 상으로 시작하는 세포는 우리의 제일 피부 껍데기를 싸고 있는 상피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세포들이 우리 동물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고요. 이 세포들이 모이면 바로 결합조직. 선생님이 그냥 시간상 생략할게요. 하지만 그대로 갑니다. 결합세포가 모여서 결합조직,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4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서 하나의 기관을 형성한다고 했지요. 기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위, 그 다음에 간, 소장, 대장, 신장, 그 다음에 폐, 그리고 또 정소, 난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내분비선들까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들까지 다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결합조직도 있고, 근육조직도 있고, 신경조직도 있고, 상피조직도 있는 애들이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기관들을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묶을 수 있었죠. 소화에 관련된 애들은 소화에 관련된 애들이 있었죠. 걔들이 모이게 되면은 기관계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소화에 관련된 친구는 소화기관계. 우리가 말했던 간, 위, 소장, 대장, 입, 식도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데에 관여하는 그 기관들을 모아서 호흡기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호흡기관계는 폐하고 기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혈관이랑 그 다음에 띄고 있는 심장과 같은 애들은 순환기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기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기관에서 바로 개체로 넘어가지 않고 기관계를 둔 것은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우리 개체, 바로 우리의 생물. 설문지의 질문에 개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개체는 다양한 애들로 구성된 하나의 생물인가? 생물입니다. 개체가 바로 생물. 즉, 내 사람 하나, 내가 이게 개체이고 내가 바로 생물입니다. 생물은 이 애들을 다 갖고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져서 기관이 되고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이 다양한 기관계를 가진 애를 바로 우리 개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물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동물체의 구성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냐고 하면은 근육세포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지 생명과학 1과 연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조직, 혈액, 지방세포, 연골 이런 애들, 얘들은 그리고 또 혈액은 액체이지만 걔들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을 하고요. 오늘의 이제 새로 배울 내용, 오늘의 새로 배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식물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식물체의 구성은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낯선 의미이지만 얘처럼 쉽습니다. 동물체를 생각한다면 4개의 세포를 기억하면 순서가 일단 가지죠. 그런 것처럼 식물은 3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3개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식물체의 구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체의 구성 또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봅시다. 자, 식물체의 구성을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굴욕을 당하고 이렇게 그림을 띄워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얘기할 적에도 여기 단계가 있는데 앞에 동물체랑 좀 다르죠?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뒤에 볼 거예요. 자, 여기 식물체의 구성 단계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랑 선생님이 설명할 적에 그냥 순서를 선생님 편의로 거꾸로 할게요. 자, 다시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특별히 식물계는 동물계와 달리 조직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동물은 여기 기관계가 있지만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거꾸로 한 것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개체로부터 시작하나 세포로부터 시작하나 똑같습니다. 어느 단계가 제일 작은 단계인지 큰 단계인지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 식물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은 막 헐벗었던 그 나무에 연두색 잎들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여러분은 등교를 아직 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선생님은 학교 오는 길에 보면 아침 햇살에 이렇게 연두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꽃이 필 때만큼이나 아름다운 지금 그 시기인데 그 나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전체다가 하나의 개체입니다. 개체. 자, 이 나무를 잘 보게 되면 와, 이렇게 굵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줄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줄기. 그 다음 아래쪽에 땅을 지지하고 서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쭉 줄기 끝에 이게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에는 바로 예쁜 무엇이 있습니까? 잎들이 있죠. 이렇게 잎. 뿌리, 줄기, 잎. 이 애들이 이 생물에게 영양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잎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 광합성을 하잖아요. 식물이 밥을 먹는 광합성을 하는 곳이 잎이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을 하면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는 곳은 어디냐고 하면 뿌리죠. 뿌리에서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해서 잎까지 이렇게 공급해줘야지 광합성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줄기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은 식물의 중요한 어디냐고 하면 영양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뿌리, 줄기, 잎은 뭔가요? 뿌리, 줄기, 잎을 영양기관이라고 했다면 뿌리, 줄기, 잎은 기관입니다. 기관.
알겠죠? 선생님 조직계인데 있어 보세요. 어쨌든 영양기관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있냐고 하면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무 위에 보게 되면 와, 예쁜 꽃들이 폈습니다. 여기도 꽃, 여기도 꽃, 여기도 꽃. 여러분, 우리 벚꽃 올해는 벚꽃을 잘 못 봤죠? 선생님은 드라이브스루 차에서 와, 이렇게 벚꽃을 봤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피고 있었고 벚꽃은 여전히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벚꽃을 봤는데 벚꽃 너무너무 예뻤죠. 벚꽃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대학교 딱 1학년 딱 들어갔을 적에 교수님께서 벚꽃이 필 적에 자, 오늘은 우리가 밖에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 이러셨어요. 너무 멋지잖아. 맞죠? 어머, 어떻게 교실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멋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꽃잎이 막 날리니까 우리는 좋아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꽃은 왜 필까? 갑자기 우리의 낭만을 확 깨는 말씀을 하셨어요. 꽃은 꽃이니까 피는 거지 뭐 이랬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한 학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꽃이 왜 피는지 여러분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낭만이 확 깨지면서 이거 공부하는 내용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생각하게 되었던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질문,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대답을 잘 했었어요. 왜 대학교를 내가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 알게 되었을까? 틀에 박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꽃은 왜 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꽃이 이렇게 폈다가 진 자리에는 예쁜 열매가 맺히죠.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쁜 색깔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기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곤충이라든지 바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걔들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꽃이 피었어요. 여기 꽃. 그리고 꽃이 피고 지고 나면은 여기 열매가 생기겠죠. 자, 우리 벚꽃 봤죠? 벚꽃 같은 경우는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벚꽃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수정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벚꽃이 바람에 의해서 혹은 뭐 곤충에 의해서 수정이나 수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꽃잎들은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자, 꽃잎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맞죠?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은 그 벚꽃 나무에는 벚지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생기는 건데 여기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꽃과 열매는 바로 기관 중에서 생식에 참여하는 생식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꽃과 열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 뿌리, 줄기, 잎, 얘들은 영양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둘은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양기관, 생식기관, 식물은 이렇게 기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조직계나 조직이나 얘들이 얘기할 적에는 생식기관은 얘기하지 않아요. 생식기관은 좀 특이하잖아요. 생식기관은 꽃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암술, 수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구조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 구조를 설명할 적에는 영양기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끄고요. 화면을 끄고 세로 필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나무 그림을 지우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을 선생님이 좀 썼는데 자, 여기 그림이 잘 보입니까? 나무를 개체라고 하면 그 안에 영양기관, 생식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기관은 아까 봤던 뿌리, 줄기, 잎, 여기가 영양기관이고 그 다음에 꽃과 열매는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조직계와 조직, 이걸 세포를 설명하려고 하면 생식기관 말고 영양기관으로 설명을 해야지 맞겠습니다. 자, 영양기관에서 선생님이 여기 기관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렸는데 초록색이라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교과서의 그림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잎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영양기관 중에 잎이 있는데 이 잎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잎의 단면을 탁
잘라서 여러분에게 딱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익숙하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잎의 윗면이 있고 잎의 뒷면이 있죠. 윗면과 아랫면의 차이점은 여기 기공은 바로 잎의 뒷면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물관과 채관과 같은 관다발이 있고 중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줄기도 탁 잘랐습니다. 줄기는 여러분 많이 익숙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줄기는 쌍떡잎 식물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도 제일 껍데기 부분이 있고 중간에 물관 채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뿌리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단면을 탁 잘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면 줄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형태가 다른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특별히 많이 나오는 그림은 누구냐고 하면 잎의 그림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잎의 그림은 많이 나오니까 구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직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나름 선생님이 색깔을 구분 지었습니다. 여기 즉 껍데기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관채관과 같은 관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 껍데기와 관 그 사이를 채우는 부분은 나름 갈색입니다. 주황색처럼 보이기도 한데 갈색인데 이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동물계는 세포를 4개로 구분해서 결근, 신상 기억했잖아요. 식물계는 세 개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3개가 바로 껍데기, 관, 그 사이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껍데기, 관, 그 사이로 구분됩니다. 그 구분은 바로 여기 조직계에서부터 조직, 세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식물은 세 가지의 이 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좀 전에 제일 말했던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껍데기라고 했던 부분 있죠. 껍데기라고 했다면 우리 동물 세포에서는 이 껍데기 부분을 뭐라고 했냐고 하면 결근, 신, 상피세포라고 했습니다. 동물에서는 상피세포, 식물에서는 그 껍데기 부분을 상피세포라 하지 않고 표피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3개가 똑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적어볼까요? 표, 피, 조, 직, 계. 조직으로 이어지면 표, 피, 조, 직. 얘가 한 개 떨어져 있으면 표, 피, 세포입니다. 알겠죠? 표피입니다. 표피는 어디 있나요? 잎의 윗면과 아랫면 두 군데 다 있고요. 그 다음 줄기의 제일 바깥을 싸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뿌리의 제일 바깥을 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표피조직계, 표피조직, 표피세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고 하면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한 관으로 가볼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동하는 물관, 그 다음에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이 내려오는 채관이 있습니다. 이런 관과 같은 애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는 여기 관다발 조직이라 해도 됩니다. 관다발 조직이라 해도 되는데 통도 조직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얘들이 세포로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물관세포, 채관세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물관이랑 채관이랑 세포 단계군요. 아닙니다. 물관과 채관은 여기 통도 조직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물관과 채관이라는 것은 통도 조직에 해당하고 이거를 이루는 작은 세포들을 물관세포, 채관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관과 채관 자체는 통도 조직의 조직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껍데기와 관 그 사이를 채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우는 부분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 하면 기본조직계. 이 기본조직계란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맞죠? 이 기본조직계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탕.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바탕을 모두 다 그냥 기본을 채우고 있는 기본조직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본조직계면 여기 뭐라고 쓸까? 기본조직. 아닙니다.
여기는 유조직. 유자가 어릴 유자라고 이제 하거든요. 어릴 유자라는 말은 한참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즉 세포에서 크기가 커지고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여기 유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바탕을 채우고 바탕이 커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포 단계는 이름이 유세포가 되겠죠. 자, 단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 선생님 잎에는 표피조직계만 있나요? 이거 아닙니다. 잎에도 표피조직계, 그 다음에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본조직계, 그 다음 관다발 조직계가 있고요. 줄기에도 표피조직계, 그 다음에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 뿌리에도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는 유관속 조직계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관입니다. 관. 물관과 체마과 같은 통도기관, 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로 어쨌든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거 세 가지가 얘한테도 해당하고 얘한테도 해당하고 얘한테도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즉 잎에도 표피 기본 간다발, 줄기에도 표피 기본 간다발, 뿌리에도 표피 기본 간다발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대신 세 개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에서 표피 조직계가 있다면 표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조직을 해도 되고 세포를 해도 되고, 자, 잎을 싸고 있는 이 제일 바깥을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피세포 중에서 특별히 아래쪽에서는 여기 식물의 기체가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공을 만들고 있는 요 특별한 표피세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공변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아, 공변세포가 표피세포의 특별한 부분이구나. 그런데 공변세포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 세 부분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상피세포처럼. 그런데 이 공변세포만큼은 특별하게 광합성을 합니다. 얘는 기공을 닫고 열고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특별한 표피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표피세포, 여기 표피세포 한 개가 표피세포, 여러 개가 표피조직, 모여있으면 표피조직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잎에서는 공변세포가 특별히 있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잎 했고, 그 다음에 줄기 볼까? 줄기에서 제일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는 표피세포입니다. 줄기에서는 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뿌리에서도 제일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가 표피세포입니다. 맞죠? 거기도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 개의 표피세포가 특별히 이렇게 물을 흡수하기 좋도록 이렇게 발달한 것을 뿌리털이라고 하죠. 이게 뿌리털 같은 경우도 표피세포의 변형입니다. 맞죠? 그러면 표피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피세포가 모이면 조직계는 큰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세포, 유조직, 기본조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유세포는 여기 선생님이 중간에 채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즉 껍데기, 관, 중간을 채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세포. 그게 모이면 유조직, 그게 기본조직계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갈색깔로 채워진 부분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유세포에서 잎에서 기억할 점. 잎은 여기 다른 부분과 달리 여기 뭐 동그란 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동그란 애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쟤들의 이름이 뭘까? 자, 특별히 세포 그림을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표피세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다발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가 뭔가 이렇게 규칙을 두고 이렇게 배열된 애가 있고요. 아래쪽에 기공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게 퍼져 있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칙을 두고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울타리 조직. 집에 있는 울타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진 않죠. 옛날에는 이걸 책상 조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책상을 모둠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책상 조직이란 말을 지금은 잘 안 쓰고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건축을 할 적에 엄청 다양한 형태로 쓰다 보면 울타리도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어가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란히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해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유조직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똑같은 애가 이렇게 산만하게 분포된 이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여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 조직 되겠습니다. 잎에서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줄기. 줄기에서는 기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껍데기하고 관 사이를 그냥 채우는 부분입니다. 맞죠? 거기에 있는 세포는 유세포. 걔들이 모이면 유조직. 알겠죠? 그게 모이면 기본조직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도 여기 유세포, 유조직, 기본조직계에서는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관다발 조직계, 통도 조직, 물관세포, 체관세포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 물관과 체관은 조직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자주 나왔고요. 물관, 체관 하면 세포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조직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줄기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줄기가 이렇게 관다발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안쪽에 있는 애가 뭐를 흡수할까? 바깥쪽에 있는 애가 뭐를 흡수할까? 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애는 뭐를 흡수할까요? 양분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양분을 내려가게 하는 체관, 바로 안쪽이 바로 물관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관 부분의 그림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물관세포는 그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프링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스프링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물관세포는 죽은 세포입니다. 그냥 죽은 세포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체관세포는 왜 이름이 체관이냐고 하면 집에 그 엄마가 이렇게 지금 딸기 씻잖아요. 딸기 씻으면은 딸기를 어디 이렇게 놔두고 물을 이렇게 흘려내리면 물이 빠지는 체에다가 담그잖아. 체. 맞죠? 그럼 체는 이렇게 구멍이 여기에 숭숭숭 뚫려 있는 구조를 체라고 합니다. 체관세포는 잎에서 만든 광합성 물질이 이 체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멍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체관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안쪽에는 스프링이 있는 물관세포의 형태,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체관세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모인 것이 바로 체관, 그리고 이 스프링들이 모여있는 얘들이 바로 물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들이 바로 통도조직, 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구조가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식물은 3단계입니다. 껍데기 부분, 표피 부분, 그 다음에 물관, 체관, 관 부분,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유세포, 유조직, 기본조직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특별히 잎에서는 표피세포 중에 공변세포를 기억하시고, 줄기 중에서는 잎에서 여기 유조직 기억해야 됩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빠질 뻔했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요, 표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면은 식물을 보호한다입니다. 잘 안 보일까? 이렇게 합시다. 식물체를 보호한다가 표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 여기 기본조직계, 유조직, 유세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리고 여기 관다발 통도조직, 물관조직에서는 여기에서는 물관 무기양분, 광합성 양분들을 이동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구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번째 시간 식물체의 구성에 대해서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3가지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껍데기랑 관이랑 중간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선생님의 판서를 보고 강의를 안 듣고 과제를 하거나 하게 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혹시 틀릴까봐 선생님 한 번 더 판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잎에는 표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기본조직계랑 유조직만 있는 거 아니고요. 뿌리에는 관다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어떻게 된다고요? 잎에도 표피조직,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줄기에도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대발 조직계, 뿌리에도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대발 조직계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까지 기억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고 하면은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하면 좋을 텐데 일단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늦게라도 꼭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식물계 구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세포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그 다음에 지치지 마시고 계약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얼굴 직접 보면서 수업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카메라를 들 때니까 되게 부끄럽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좀 절제된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진짜 즐거울 거거든요. 선생님 막 애교도 부리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탁살스러워 하면서 여러분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맞죠? 생명과학 수업 지겹게 공부하지 말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